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궁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ETF 관련 콘텐츠를 다루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연금형 계좌로 절세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연금 계좌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세제 혜택에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하신 여러 유튜버분들과 블로거분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정보보다는 실제로 주식이나 ETF 투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TF 투자할 때 은근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죠. 국내 주식형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이나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5.4%를 과세합니다. 이 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 없지만 이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래저래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테크에 밝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계좌를 통한 절세입니다. 이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비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연금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해서 돌려주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내가 퇴직할 때 회사가 나에게 주는 연금이죠. 그리고 개인연금은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 시간에는 투자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계좌 위주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은 아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ISA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계좌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한 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한 거라 디테일한 부분은 제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입 조건을 보면 세 가지 계좌 모두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국민 대부분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가 1,800만 원인데요. 이 각각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ISA는 연간 2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연금저축이나 IRP, ISA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내 노후자산을 불려야 되겠죠. 그런데 각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부터 볼게요. 이 둘은 기본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분산 투자, 안정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요. 개별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스파이나 QQQ 같은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나 역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곧버스 ETF에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상품들인데요. 스파이나 QQQ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지만 기초지수가 같은 국내 상품에 투자를 하면 비슷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차이나 항생테크나 미국 S&P 바이오 같은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선물이나 옵션 같이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의 상품은 IRP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것처럼 ETF 상품명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IRP 계좌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연금저축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만 파생형 상품이라도 상품명에 괄호하고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IRP로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 합성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면 운용사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관리해주는 대신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제공받는 형식입니다. 이 합성은 이 기초자산과 수익률 간의 추적오차가 벌어지는 변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RP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비중도 조금 다른데요.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는 IRP로 투자할 때 전체 IRP 자산의 70%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채권형 같이 안정성 있는 상품으로 담아야 되고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주식형 비중을 최대 100%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고배당 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리츠에 투자할 때도 차이가 있는데요. 롯데리츠나 ESR 킨달스퀘어 리츠 같은 상장 리츠는 IRP 계좌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연금저축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연금저축으로 리츠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리츠 ETF 같은 간접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ISA를 알아볼게요. 연금형 계좌하고는 달리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형 계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펀드, ETF는 물론이고 이 연금 계좌로는 할 수 없는 레버리지나 곧버스 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ELS, DLS 같은 파생결합 증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SA도 연금 계좌처럼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좌별로 어떤 상품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계좌별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떤 상품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지 간단히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계좌들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인데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금을 넣으면 이 중에 일정 부분은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 한도는 조금 다른데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는 연 700만 원이고요. 이 둘을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이 소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RP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이 중에 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700만 원의 16.5%인 115만 5천 원을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혜택은 과세이연과 전류과세인데요.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ETF를 팔 때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죠. 이 펀드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 IRP,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으로 뗄 돈인데 이거를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복리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따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지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과세를 하냐?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리고 ISA는 3년에서 5년간의 가입 기간이 끝날 때 과세를 합니다. 세율도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의 3.3에서 5.5%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ISA는 계좌 전체 매매 차익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뒤에 9.9%를 세금으로 냅니다.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이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이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는 건데요. 각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상품이 있고 손실이 난 상품이 있을 때 이를 합해서 계좌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를 했다면 A 상품에서 100만 원 이익, B 상품에서 15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했을 때 전체로는 50만 원 손실인데 이 100만 원 이익을 본 A 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연금계좌나 ISA는 상품별 과세가 아닌 계좌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리과세라는 장점인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서 누진세로 종합과세를 하는데요. 이 연금계좌나 ISA는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서 누진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반 주식계좌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상황을 가정해 봤는데요. 매년 1,000만 원씩 5년을 투자를 해서 누적 수익률 50%를 달성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원금은 5천만 원, 평가 자산은 7,500만 원이 되겠죠. 이걸 연금저축으로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일단 연간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있겠죠. 그러면 매년 66만 원씩 총 3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10년간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세율 5.5%를 적용해서 총 412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평가자산 7,500만 원에서 세금 412만 5천 원을 빼고 공제받은 330만 원을 더해서 총 7,417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IRP를 계산해 볼게요. IRP는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금이 더 많습니다. 5년간 총 577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이 세금을 제하고 총 수령금은 7,665만 원입니다. 이 세액공제 혜택이 세금 납부액보다 더 크게 작용한 거죠. ISA로 투자를 했다면 매매 차익 2,5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9.9%를 적용해서 227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총 수령금은 7,272만 3천 원이겠네요. 만약에 일반 주식 계좌였다면 매매 차익의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면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총 수령금은 7,1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계좌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해외 주식형 ETF처럼 매매 차익에 과세하는 상품일수록 연금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은 더 커집니다. 요즘에 해외 주식이 인기라고 하는데 그냥 주식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겠네요. 특히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 차익의 과세를 시작을 하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ISA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에서 27.5%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ISA는 매매 차익이 얼마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엄청난 혜택이죠. 또 손익통상도 허용해서 배당이익이 있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배당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연금계좌 등으로 투자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냐? 잘 따져보셔야 하는 게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 수령을 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집을 산다던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 연금 계좌에 묶인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납입 원금에 대해서 일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면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 면에서는 ISA가 조금 낫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ISA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세율도 연금계좌에 비해서는 높지만 이 가입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 중단기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ISA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한 절세 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재테크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